도쿄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지하철 소음과 함께 깨어나는 하루,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아침 식사, 그리고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나카무라 하나코는 27살이 되도록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죠.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시직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사 근처 서점에서 우연히 한글로 쓰인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표지에 그려진 한글의 곡선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춤추는 듯한 자음과 모음의 조화가 신기했죠. 하나코는 그 책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요. 집에 돌아온 하나코가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갑자기 왜 한국어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지만 하나코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었고 그 한글의 아름다운 곡선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인터넷으로 한국어 학습 방법을 찾아보던 중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발견했어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하나코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켰죠. 1년만 다녀올게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코는 도쿄의 무기력한 일상을 뒤로하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새로운 땅이 모습을 드러낼 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설렘이 일어났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무언가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흥미로웠어요. 언어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지우는 하나코보다 3살 어린 대학생이었는데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우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 만남에서 지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하나코는 한국 사람들의 예의 바름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지우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발음이 어려워서 자꾸 웃음이 터져나왔고 지우도 덩달아 웃으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코 씨, 이번엔 소리를 좀 더 입을 벌려서 해보세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익혀가는 과정이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어 수업에서 특별한 과제가 주어졌어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그 의미에 대해 발표해보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하나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하나코는 종이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려 했어요. 나카무라 하나코를 한글로 옮기려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특히 하나라는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어로 하나는 일, 즉 숫자 1을 뜻한다는 걸 지우에게서 들었거든요. 혹시 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하나코는 일본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 이름은 왜 하나코가 됐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건 내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야.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야. 며칠 후 할머니에게서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들어있었죠. 일기장은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표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종이는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았어요. 하나코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이상했어요. 한자와 일본어가 섞여 있었지만 중간중간 낯선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지우야, 이거 좀 봐줄래? 그 다음 날 만난 지우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자 지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나코 씨, 이거 한글이에요. 그런데 아주 오래된 한글 같은데. 지우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일제강점기 때 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할머니께 보여드릴게요. 지우의 할머니는 80대의 연세에도 정정하셨어요. 일기장을 받아보신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독립운동을 하던 분의 일기 같구나. 여기 보면 조선의 자유를 위해라고 적혀 있어. 할머니의 손가락이 한글로 쓰인 부분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일본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어. 하나코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성인 나카무라가 일기장 곳곳에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 일기를 쓴 사람이 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우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구나. 이 일기를 자세히 번역해보자. 며칠에 걸쳐 일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일기의 주인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런데 그는 일본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활동했습니다. 조선 사람들과 함께 자유를 외치고 싶다는 글귀가 하나코의 마음을 울렸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기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언젠가 내 후손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나의 진짜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일기장의 내용을 알게 된 후 하나코는 일본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하나코야,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해. 너는 일본인이고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일본에서 살아온 순수한 일본인이야.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한국에 가더니 이상해진 거 아니야? 가족들의 강한 반발에 하나코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와도 미묘한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코 씨가 정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면? 지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복잡한 마음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코는 지우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느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다른 일본인 학생들이 하나코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나카무라 씨, 요즘 너무 한국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비꼬듯 말했을 때 하나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이면 하나코는 혼자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피를 이어받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디쯤인지.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하나코는 매일 밤 잠들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코는 한글 캘리그래피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붓으로 한글을 쓰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문자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지? 지우의 할머니가 더 많은 자료를 찾아주셨어요. 도서관과 박물관을 뒤져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관련 기록들을 조사해 보신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카무라 겐조라는 일본 이름을 가진 독립운동가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하나코야, 이거 봐. 지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겐조는 강제로 일본식 성을 부여받은 조선인이었어. 그의 원래 이름은 김하늘이었다고 나와 있어. 하나코의 손이 떨렸어요. 김하늘. 그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김하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김하나였다는 거예요. 혹시 내 이름 하나코가 하나에서 온 건 아닐까? 하나코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나코는 혼자서 한글로 하나라고 써보았습니다.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두 글자가 유독 아름다워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절로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하나코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이름은 김하늘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김하나인 거죠? 오랫동안 느껴왔던 정체성의 혼란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생겼습니다. 자신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 문화 속에서 자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한국에 있다니. 나는 대체 뭐지? 하나코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똑같은데 내면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지우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지우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코 씨는 우리와 같은 민족인 거네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배어 있었어요. 역사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겠죠. 하나코의 이야기가 한국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우의 할머니가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캠페인을 하는 단체에 연락하셨거든요.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알게 되었다는 기사가 나가자 한국에서는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일본에서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보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코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일본을 배신한 매국노, 조선인 코스프레를 하는 이상한 여자라는 악플들이 달렸습니다. 하나코의 가족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나코야, 당장 일본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 이상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지 마라.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야. 어머니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코야, 제발 그만해. 우리가 이웃들 눈치 보며 살 것 같니? 한국어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일본인 학생들은 하나코를 피하기 시작했고 한국인 학생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했어요. 하나코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지우와의 마지막 만남이 다가왔어요. 학기가 끝나면서 하나코는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지우야,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 하나코가 말하자 지우도 울먹였습니다. 하나코 씨. 아니, 하나 씨.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짜 친구 같아요. 카페에서 마지막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하나코는 지우에게 고백했어요. 한글은 내 삶을 다시 써준 언어였어. 이 글자들을 통해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그때 하나코가 쓴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 자유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글자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하나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올 수 있을까? 그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하나코의 일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냉랭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한글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캘리그래피 연습을 했고 할아버지 김하늘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평화재단에서 일제잔재 청산 관련 포럼에 하나코를 초청한다는 거였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가족들은 극구 반대했지만 하나코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포럼 당일 하나코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에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나입니다. 일본 이름 대신 한국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27년 동안 나카무라 하나코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저의 조상이 조선의 자유를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코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제 할아버지 김하늘은 강제로 일본식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끝까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무대 한쪽에는 큰 종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코는 붓을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한글로 한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그 글자를요.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객석은 조용해졌어요.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자는 자유였습니다. 하나코의 손에서 태어난 그 두 글자는 무대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할아버지가 꿈꿨던 자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자유이기도 해요.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포럼 이후 하나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한글 캘리그래피 작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하나코 자신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없었거든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하나코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한글 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계속했어요. 지우와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야, 진짜 내 이름이 예쁘다. 지우가 웃으며 말했을 때 하나코. 아니, 하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하나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제1동포들과 한국계 입양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건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하나는 전시회를 열 때마다 할아버지 김하늘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하나는 경기도에 있는 작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김하늘의 묘소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오래도록 돌봐주는 이 없어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묘비에는 분명히 김하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하나는 조용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늦게나마 찾아왔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하나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묘비 앞에 놓인 하얀 종이 위에 하나는 붓으로 한 글자를 썼어요. 하늘. 할아버지의 이름이자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그 하늘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꿈꾸신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저도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묘지를 물들이고 있었고 하나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